네, 안녕하세요. 설교 하동수입니다. 네. 어, 지금은 이제 아까는 이제 불교 경전을 좀 읽다가 지금은 천주교 주석 성경을 켜서 읽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자리를 한번 알아보고 있죠. 일자리를.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이 책상이 있는데 여기 있는 공간을 굉장히 많은 책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를 그 책들을 전부 이제 큰 방으로 옮겼고 그래서 책상을 좀 넓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가 이제 공책을 놓을 수가 있고 제가 6필로 글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까는 충무로에 있는 이제 비움 갤러리 가서 제가 걸었던 작품 2개를 갖고 돌아왔어요. 갤러리 오키도 들려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캐논 스토어 있잖아요. 충무로 거기 가서 이제 구경도 좀 했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들어왔네요. 연필깎이는 아마 내일 오지 싶습니다. 연필깎이가 오면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 그런 연필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연필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샤프, 그 다음에 고등학생 때, 그 다음에 뭘 썼더라? 볼펜. 그러다가 이제 만년필을 썼는데, 그러니까 연필을 안 쓴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2000년, 2001년, 2002년, 글쎄요. 한 2001년부터 연필을 안 쓴 것 같은데, 그때 HB 연필을 썼죠. HB. 그리고 미술 시간에 4B. 이제 연필을 알아보면서 이제 그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HB 그리고 B 그 다음에 2B 숫자가 이렇게 2가 붙어 있는 거 그렇게를 이렇게 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뭐 써봐야 알지. 그죠? 저한테 맞는 게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필을 뜬금없이 연필을 왜 쓰냐. 뭔가 저한테 자극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생각을 했어요. 자극이 필요하다. 그 자극을 주기 위하여 안 해봤던 짓을 한다. 네. 그리고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사람을 굉장히 똑똑하게 만들긴 합니다만 멍청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뇌의 활성화가 제일 잘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장면이 보이지 않고 음성도 없다. 오로지 글자만 존재하는 세상. 그것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글이 굉장히 많은 그런 책이니까 그럴수록 인간의 뇌는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일을 하고 구르고 돌고, 그래서 똑똑해진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모 소설가가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집에 딱 오면은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를 켜면 이제 자연스럽게 인터넷에 연결이 되니까 저의 루틴이 있어요. 루틴. 왜냐면 매일 어떤 글을 올리든지 사진을 올리든지 하는 그런 루틴, 그리고 이렇게 방송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루틴 중에 하나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좀 멍청하게 만든다, 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시와 출판을 기획을 하는데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돈이 안 되는 사업이 없어요. 이제 재무제표를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비용만 무진장 나는 거예요. 비용만. 판관비, 비용. 근데 이제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막 큰 돈이 되고 뭐 어마무시한 부자라 전시하고 출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예전이 아니지, 이번에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면서, 할머니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면서 그 3번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세간에 떠도는 그런 건물주,
부자, 뭐 이런 이야기, 이런 헛소문이 실제면 정말 좋겠다. 실제라면 말이라도 엄청 가난하고 엄청 돈이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이상한 소문에 빠지고 이상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나쁜 소문의 주인공으로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25년부터는 좋은 기운, 좋은 흐름, 좋은 일들, 좋은 복이라 그럴까, 운이라 그럴까, 그런 게 좀 들어오기를 바라는데, 근데 이 바라는 것 자체도 또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또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일상 속에 있는 윤회 같은 거죠. 길흉화복의 윤회. 어쨌든 화제를 돌려서 개인적으로 개신교 성경, 천주교 성경 다 좋아하는데, 문학적인 윤문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현재 가톨릭 성경, 천주교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읽기에 수월하고, 무엇보다도 그 비싼 한 2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런 주석 성경을 인터넷으로 공짜로 볼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인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혀 가톨릭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신교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번 개혁 작업을 했죠. 근데 결국은 자꾸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개혁 개정판인데, 그것도 개정이 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몇 년 안에 또 개혁 개정판 다시 바꿔본다고 하는데, 바꿔봐야 그게 얼마나 쉬워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킹 제임스 성경이라든가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다른 성경들, 영어로 된 성경들, 아니면 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쉬운 그런 영어 성경들, 여러 가지 판본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역본들이 있는 거지. 공부를 하다 보면 재밌어요. 불경은 너무 많아,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어떤 분은 굉장히 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불경 무지막지합니다. 그래서 아까 불경 읽다가 눈이 너무 아파갖고 가톨릭 성경으로 넘어왔는데 이건 또 쉬워. 그리고 이거 주석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뭐지 싶으면은 거기에 다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으니까 편합니다. 그리고 모 스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인터넷에 이제 불경이 잘 정리가 잘 돼 있지만 좀 잘못된 번역도 있고 이걸 좀 더 쉽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운어 스님께서 이제 한역, 한글 그 포문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종교가 더 뭐 좋냐 나쁘냐 뭐 이런 게 아니고 종교를 다 떠나서 이제 경전 내지는 어떤 자료, 성경, 뭐 불경, 고서,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고서들을 이제 새 시대에 맞게 번역을 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런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학에서도 이제 고전 같은 경우는 길게는 이제 한 30년, 요새는 한 10년, 5년 뭐 이런 단위로 새롭게 번역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의 그런 독서, 문해력, 뭐 독해력 뭐 이런 게 급변을 해요. 그리고 어떤 번역이 더 좋은가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직역이 옳은가? 아니면 굳이 뭐 직역이 아니더라도 의역을 해가지고 그게 더 옳은가? 뭐 이런 논쟁들이 재미있게 펼쳐지고 그렇죠. 이 번역이 중요한 이유에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문학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웬만큼 러시아 그 언어를 잘 알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읽기가 수월하지가 않아요. 읽어도 그 시대를 또 알아야 그게 이해가 잘 되지. 근데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제 번역을 하는 거랑은 또 다른 일이에요. 번역을 한다는 거는 문학적인 소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외국 언어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 작가, 뭐 그 작가의 작품, 뭐 권위자, 평론가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번역하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누군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분도 명예가 있고 우리나라의 권위자니까 제가 좋아하는 모 작가, 외국 작가의 번역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양질의 그런
번역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지금 제가 책을 많이 줄였어요. 이게 이사를 할 때마다 책을 줄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건데 책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책이라는 게. 그래서 도서관 같은 거를 보시면은 도서관이 건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대충 도서관 짓잖아요. 그럼 도서관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무너져. 아무튼 그래갖고 힘들어가지고 많이 버리고 왔는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뭐 누구의 권위자다, 뭐 엄청난 평전을 썼고 뭐 평론을 썼고 엄청난 뭐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독자로서 그 번역이 와닿냐, 읽을 수 있냐, 애정하고 뭔가 이렇게 오래 읽을 수 있고 그게 제대로 된 번역이든 아니든 그거 떠나서 일단 이거를 읽는데 불편함이 없는가, 이 문제하고는 굉장히 이게 다른 문제다 이거죠.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권위자도 아니고 긴가민가 했었던 어떤 번역가의 번역본을 읽고 그걸 또 샀다. 고전이라는 게 그래요. 번역가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맛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한국 문학을 깊게 파면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인데 해외 문학은 해외 문학만의 맛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문학만 파는 것도 한쪽만 맛을 보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다 좋아합니다. 웬만하면 다 좋아해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조금 특출나게 자기가 좀 돋보이려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은 좀 싫어하는데 요새는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문학계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 좀 줄어든 것 같고, 제가 10대, 20대 때만 하더라도 튀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뭐 아직 뭐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건지 나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속이 답답하고 우울하니까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방금 약을 먹었습니다. 보통은 한 개를 먹는 그런 약인데 3개를 먹었습니다. 3개를 먹은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불안감이 많이 사라지고요. 좀 안정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참 좋은 그런 약인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막 성분을 찾아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믿고 먹어요. 제가 뭘 안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보다 뭔가를 더 잘 알지는 못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뭔가를 찾아보는 것도 노력이고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귀찮습니다. 대충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독감 조심하시고요. 특히 이제 지하철이나 공공시설 같은 것을 이용을 할 때에 마스크를 써야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부르라고 하는 대로 불러야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신상의 이롭습니다. 신상의 이로와. 이 신상의 이롭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는 신상이 이롭지 않다. 그럼 신상이 이롭지 않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민재판이죠. 인민재판. 그럼 인민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 옆에 있는 애가 일단은 내 편이어야 되는데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몰라도 얘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말을 안 하면 돼요. 얘가 무슨 말을 했어. 그럼 똑같이 얘기를 해야지. 그게 인민재판을 피하는 길입니다. 눈치를 살피고 대충 묻어가기. 그러니까 싸움을 하기 싫어하고 전투를 하기 싫어하고 대충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대충 사람들이 무슨 말을 많이 하면 침묵을 지키고 그런갑다. 이렇게 또 흘러가는갑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대충 물 흐르듯이 인생을 유유자적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런데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으려고 해봤자 욕할 사람은 욕하고 씹을 사람은 씹고 깔 사람은 깐다. 왜냐? 모든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절대선이고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를 경계하는 사람이죠. 뭘 경계하냐? 실수할까봐. 잘못된 판단을 할까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까봐. 네, 이상 설류 하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